그 다음에 PTCP의 공법, PTCP. 우리가 이제 PTCP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있죠, PTCP. 우리가 이제 포장이죠. 포장공사에 콘크리트 내에 강선을 삽입해서 PS 압축력을 도입한 콘크리트 포장이다. 그래서 이제 120m의 콘크리트 포장에서 여기 보면 15cm잖아요. 원래 우리 콘크리트 포장은 30cm인데 특성은 이렇게 PS를 줌으로 인해서 이 두께를 15cm로 줄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특성입니다. 그럼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이제 문제는 단점이 문제예요. 장점은 우리가 30cm를 15cm로 줄였으니까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 볼까요? 설레버는 15cm, 수축 준류는 암호 조인트 120m, 요게 암호 조인트 1.0m를 주는 거예요. 지금서 여기다가 실석안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철근도 배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실석안을 넣고 양쪽에서 우리가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신축 위험장치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암호 조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PS 긴장의 유지 보수가 어려워요. 유지 보수. 여기에 파손이 되면은 우리가 철근하고 이 시스가 있으니까 단면 보수를 하다 보면은 그럼 이 중간에서 PS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조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고속도로의 주문진 현장에 사용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시험 시공을 하고 나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공항, 부두 등 큰 하중이 받는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유지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런칭거드 시스템, 요 런칭거드. 요렇게 이제 런칭거드로 해서 우리가 거드를 해서 거치를 하죠. 요런 게 이제 요게 이름이 일반적으로 특수 장비. 요게 런칭거드죠.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하면서 추진하면서 거드로 해서 얘 밑에 걸 본 거드를 운반해서 거치를 한 요렇게 하고 또 얘는 또 하나 더 앞에 이 교각이 있으면은 요렇게 해서 또 여기에 트레일러에 싣고 오면은 또 앞으로 전진한다. 요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드를 설치하는 게 우리가 런칭 거드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칭 거드는 발진보, 추진보, MSS 공품도 우리가 런칭 거드가 있죠. 추진보요. 교량 거치를 위한 이동하는 가설보를 우리가 런칭 거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전진하면서 가설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법을 할 때는 특성은 뭡니까? 특성은 한 스판씩 거치하는 게 특성이고요. 우리가 공정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탓을 안 하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런칭거드라는 특수 장비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얘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검 장치로는 유압 장치, 뭐 유기검자에 의한 시공 방법, 사전 계획 철저, 강풍 시 작업 중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술해 줄 수 있겠습니다. 댐 유수 전환 방식의 종류, 전체절, 부분체절, 단계체절. 전체절이라는 것은 전체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천폭이 하천폭이 좁고
유량이 많을 때, 유량이 많을 때, 그래서 상부에다 막고 별도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전체를 우회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댐을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체절. 부분 체절은 부분 단계별로 폭이 넓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댐 본선을 시공하고요. 물은 이쪽으로 가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천폭이 넓을 때, 유량이 적고 하천폭이 넓을 때. 단계 체절은 하천폭이 좁고 유량이 적어서 이 안쪽으로 물을 우회시켜 주는 안에 앙글을 시공하고, 단면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토를 하면은 먼저 앙글을 시공하고 여기에 수문을 설치하고 물을 이쪽으로 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축조를 하는 요는 개념이에요. 개념에서 단계 체절입니다. 유량도 적고 하천폭도 적고 이럴 때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플러스해서 가물막이의 공법도 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물막이의 공법. 이거는 체절에 대한 방법이고, 요 부분에 대한 방법이 어떤 거로 해서 가물막이를 하는 건지, 토사 제방식인지, 아니면 이중 시트 파일인지, 요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케이슨, 하이브리드. 아까 이야기했죠. 강판, 철근, 철골 등을 조합해서 시공한 케이스입니다. 꼭 여기에 있는 그대로 안 그래도 돼요. 예. 스스로 철근, 강판, 그런 게 철골, 강판, 합성 판구조, 강판, 또는 우리가 철근, 강판, 콘크리트를 이 철골을 이용해서 시공한 형태로 우리가 서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철근, 철골, 또 중간에는 격법은 강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케이슨이 RC 케이슨에 비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케이슨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상부 접판의 동일 구격, 단면이 감소, 접판의 확대. 단면이 감소하죠. 강성이 증가가 되니까 단면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하니까, 철골을 사용하고 단면이 감소하니까 중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수, 예인 상대적으로 난이한데 얘는 진수, 예인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사용했느냐?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3단계에 사용을 했습니다. 암벽 하이브리드 케이슨 25함, 요런 10m, L 17m, 21.1m 높이, 이렇게 해서 25함이라는 것은 25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격 제방이라는 거는 대규격 제방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천에 제방이 있으면 하천 뒤에를 그대로 해서 홍수가 넘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시공하는 제방이 대규격 제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대규격 제방, 그래서 1대 300인 경사로 해서 우리가 성토를 하는 거죠. 요게 제방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방인 게. 그래서 1대 30으로 대규격 제방, 요렇게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침수라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DL을 우리가 1대 300 이상, 그런 게 1대 30 이상이라는 거는 30의 경사보다도 수평으로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다 대규격 제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방지, 대피 시설 활용, 공사비 고가, 제방 경사는 1다 30 이상. 예, 이게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수평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제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성토. 개념을 적어주고 시공 방법은 성토예요. 토치장,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밑에 집안, 연약집안, 제방이잖아요. 제방. 제방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 연약집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토의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기면은 시공에 대한 도로, 선로 등의 노반의 높이 기준이 되는 노상 성토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절토하고 성토,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 화이날이 노상 화이날. 그래서 성토에 대한 화이날 노상기면, 절토에 대한 화이날 시공기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종단면도 요 높이가 우리가 계획고라고 되어 있지만 요게 시공기면입니다. 요 시공기면이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이 절토와 성토량이 바뀌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기준 시공기면을 가지고 캐드상에서 이걸 올리거나 내리면은 전체 토공에 대한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적정한 토량을 배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운방거리도 산정하고 여러 가지의 시공하는 방법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상기준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토는 여기입니다. 노상기준면 위에는 뭡니까? 포장이지요. 절토 부분은 요 포장이 나오는 면까지는 절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보조기층을 하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절토하는 그 기준 바닥면이 우리가 시공기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시설문,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요렇게 되죠. 성능평가 항목, 요건 이제 안전진단하고 관련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성능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구성평가, 어떤 겁니까? 화해, 염중동, 그 다음에 치마, 기울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균열, 이런 것들이 내구성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 내화력 평가, 구조물이 내하력, 실제로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용성 평가 이런 거죠. 우리가 포장이 많이 패이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성도 반드시 필요하죠. 교랑 바닥에 구조적으로 문제 없어요. 내구성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구조물 바닥이 포토홀이 몇 군데 푹 파였어요. 그러면 사용 못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내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도 차량이 통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사용성입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건물이면은 건물 안에 균열이 가갖고 균열 안으로 빗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교량의 세굴 평가 기준. 예, 하층교량. 우리가 하층교량의 세굴 평가 기준은 여기에 보면은 세굴 평가 기준, 설계 기준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각종 세굴 공식, 수리 시험, 현장 개척 통해 세굴 심도, 세굴 심도입니다. 세굴 심을 예측, 하층 특성을 고려해서 세굴 보호원을 설계 및 실시, 그래서 유수부, 고수부 모두에 대한 세굴심을 검토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평가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구조물의 영향이 없을 것, 없는 깊이일 것, 예, 허용 기준의 세굴 심도일 것, 허용 기준의 세굴 폭일 것, 예, 그게 평가 기준이죠. 그보다도 평가를 했는데 길면 넓으면 안 되는 거죠.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을 건 사석의 크기는 세굴이 발생되지 않는 사석의 크기일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위험성 평가. 우리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이기 때문에 큰 골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죠. 목적은 안전사고 목적,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최초평가, 우리가 착공할 때 전체를 정기평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정기평가, 수시평가,
재료가 바뀐다든지 사람이 바뀐다든지 공정이 바뀐다든지 할 때는 수시평가. 그런데 이제 상시평가는 뭐냐? 건설 현장은 수시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수시. 그러니까 수시로 하면은 매일 근로자가 바뀌면은 매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공정도 매일 바뀌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1m, 2m, 3m 올라가고 오늘은 철근 넣고 내일은 거푸집 넣고 모레는 콘크리트를 하고 막 계속 바뀌다 보니까 수시 평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든지 상시 평가를 하든지 얘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마다 점검을 하고 매일 TBM을 실시한다.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조사,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위험성의 결정, 대책 수립, 공유 요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 집안의 취환공법의 종류, 굴착이냐 강제냐. 그래서 굴착 치환은 부분 굴착이 있고 그 전체 굴착이 있습니다. 부분 연약층 일부만 굴착을 해서 치환. 폭백호로 굴착을 하고 다른 양질의 흙을 넣는 게 굴착이에요. 그게 이제 부분 굴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굴착은 연약층 전체를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우리가 굴착을 해서 치환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치환은 S동 자폭, S동 자폭, SPC 치환 이렇게 해서 철골 모래로 SCP를 해서 우리가 치환의 개념이죠. 동치환, 자중치환, 폭파치환, 동치환, 치환이잖아요. 동다짐이 아니고 동치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세석을 깔고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추를 가지고 이 세석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세석 말뚝이 생겨요. 이렇게 세석 말뚝이 생기면은 이렇게 치환이다. 그래서 동치환. 개념은 치환이니까 똑같죠. 세석 말뚝을 세우니까. 그런데 이제 때려서 말뚝을 세우니까 동치환, 폭밭치환. 여기에 이만큼을 양질의 흙을 놓고 여기에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놓고 뻥 터뜨리면은 여기에 있는 흙이 양쪽으로 밀려가고 여기에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폭파치환. 자중은 자중치환 빠지네요. 자중은 흙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얘가 천천히 깔아 앉아서 나중에 요 있는 요만큼이 앞쪽으로 밀려 요렇게 가고 얘는 요만큼 치환이 된다. 자중치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1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